28장.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경마장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이미 최상류층 사교계 명사들이 모두 모여 있는 관람석에서 배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남편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두 축인 남편과 정부, 이 두 남자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감각의 도움 없이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멀리서부터 남편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고 그가 해치고 나아가는 요동치는 군중 속에서 그를 눈길로 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람석을 향해 걸어오는 그의 걸음걸이를 지켜보며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아첨하며 건네는 인사에는 거만하게 답하고 대등한 지위의 사람들과는 친근하면서도 무심하게 인사를 나누며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눈을 마주치려 애쓰는 와중에 귀끝을 조여 매던 커다란 둥근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런 모든 행동거지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모두가 혐오스러웠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출세욕과 성공에 대한 갈망밖에 없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숭고한 이상들, 교양에 대한 사랑, 종교 그런 건 그저 출세를 위한 도구일 뿐이야. 여성 관람석 쪽을 향하는 남편의 시선으로 보아 그는 그녀가 있는 곳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모슬린 드레스와 리본, 깃털, 양산 그리고 꽃의 바닷속에서 아내를 가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았지만 안나는 일부러 모른 척 시선을 피했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배씨 공작 부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아내분을 못 보신 게 분명하군요. 여기 있어요. 그는 특유의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긴 너무 눈부신 것들이 많아 눈이 멀 지경이구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관람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금 헤어졌다 다시 만난 남편이 아내에게 지어야 할 마땅한 미소를 보냈고 공작 부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걸맞은 예우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즉 부인들에게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남성들에게는 친근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관람석 아래쪽에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평소 지적이고 교양 있어 높이 평가하던 한 부관장성이 서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와 대화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경주와 경주 사이의 휴식 시간이었기에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습니다. 부관장성은 경마 대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를 옹호하며 반박했습니다. 안나는 남편의 가늘고 절제된 목소리를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그녀에게는 위선으로 다가왔고 귀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주었습니다. 3마일 장애물 경주가 시작되자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브론스키가 말에게 다가가 올라타는 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의 저 혐오스럽고 끝없이 이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브론스키에 대한 공포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익숙한 억양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난 나쁜 여자야, 타락한 여자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난 거짓말은 싫어. 위선은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저 사람에게 위선은 삶의 숨결과도 같지. 그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게 떠들 수 있지? 만약 그가 날 죽이거나 브론스키를 죽인다면 차라리 그를 존경할 수 있을 텐데. 아니야, 그가 원하는 건 오직 위선과 체면치레뿐이야. 안나는 자신이 남편에게 정확히 무엇을 바라는지,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 깊이 따져보지도 않은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날따라 유독 말을 많이 하며 자신을 자극하는 것이 실은 그의 내면의 고통과 불안의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친 아이가 고통을 잊으려고 온몸의 근육을 움직이며 뛰어다니는 것처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정신적인 활동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안나의 면전에서 그리고 브론스키가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의 이름이 들려올 때마다 밀려드는 아내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리 있고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 것은 아이가 이리저리 뛰노는 것만큼이나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교들이나 기병들의 경주에서 위험이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국의 군사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병대의 업적을 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영국이 역사적으로 말과 인간 모두에게 이러한 역량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제 견해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만 늘 그렇듯 우리는 그저 가장 피상적인 면만 보고 마는군요. 피상적이지 않아요. 배시 공작 부인이 말을 받았습니다. 장교 한 명이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더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치아를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공작 부인, 그것이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부상이라는 점은 인정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는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던 장성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경주에 참가하는 이들이 군인이며 스스로 그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업에는 그 나름의 고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장교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의 엄연한 일부입니다. 권투나 스페인의 투우 같은 저속한 스포츠는 야만의 상징이지만 이처럼 특화된 기술을 겨루는 시험은 문명 발전의 징표입니다. 아니요, 난 다음엔 안 올래요. 마음이 너무 졸여서 원. 배시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나? 가슴이 졸이긴 하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다른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고대 로마 여성이었다면 원형 경기장 경기는 한 번도 빼놓지 않았을 거예요.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페라 글라스를 치켜들고 오직 한 곳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키가 큰 한 장성이 관람석을 지나갔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말을 멈추고 위엄을 지키면서도 서둘러 일어나 그 장성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대는 경주에 안 나가시나? 장성이 그를 놀리듯 물었습니다. 제 경주는 이보다 훨씬 더 험난한 것입니다, 장군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대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은 마치 기발한 사람에게서 아주 재치 있는 비유라도 들은 양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참가하는 이들과 구경하는 이들이지요. 이런 구경거리에 열광하는 것은 관람객의 발전 수준이 낮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공작 부인 내기합시다. 아래쪽에서 배시를 부르는 스테판 아르카디 예비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쪽에 거실 겁니까? 안나와 저는 쿠조블레프에게 걸겠어요. 배시가 대답했습니다. 전 브론스키에게 걸죠. 장갑 한 켤레 내기할까요? 좋아요. 그나저나 참 근사한 광경 아닙니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신 주변에서 내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남자들의 스포츠가 결코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수들이 출발했고 모든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역시 입을 다물었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개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경주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에 기수들을 보지 않고 피로한 눈으로 관람객들을 무심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안나에게 머물렀습니다. 안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단 한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경련을 일으키듯 부채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숨조차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둘러 시선을 돌려 다른 이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 부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엄청나게 흥분해 있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그녀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 얼굴에 너무나 명백하게 쓰여있는 감정을 읽지 않으려 애쓰며 다시금 그 얼굴을 살폈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공포 속에서 읽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첫 번째 추락 개울가에서 벌어진 쿠조블레프의 사고에 모든 관중이 동요했지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안나의 창백하게 상기된 얼굴을 통해 그녀가 주시하던 그 남자는 떨어지지 않았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호틴과 브론스키가 최악의 장벽을 넘은 후
다음 장교가 머리부터 떨어져 치명상을 입었을 때 관중들 사이에 공포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안나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집요하게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경주에 온 정신이 팔려있던 안나도 옆쪽에서 자신을 향해 고정된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마침내 의식했습니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 고개를 돌려 질문하듯 그를 바라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 난 상관 안 해요. 그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듯 했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주는 불운하게 흘러갔고 출전한 17명의 장교 중 절반 이상이 말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경주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관중석은 온통 흥분과 동요로 가득 찼으며 황제 역시 불쾌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